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이번 순서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 네. 오늘은 광주광역시입니다. 네네. 네. 왜 그렇게 갑자기 눈을 반짝거리시죠? 또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아니요, 저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에 대한 이야기는, 광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다루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보통 수도권이나 서울, 부산, 대구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전라권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나와서 좀 굉장히 반가웠는데, 빠쇼님 제목을 보니까 아파트 천국이지만 시세는 저렴한 광주광역시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시세가 오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거기도 많이 오른 지역들은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들만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늘 그렇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오르기 전에 좀 전조 현상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확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근데 올랐는데 작년에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많이 오른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왜 말씀 안 하시나 했습니다. 근데 저 때문은 아니고요. 이미 2, 3년 전부터 올랐던 것들이고요. 저는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입지가 좋은 데들이 오르는구나. 상품이 좋은 것들은 오르는구나. 그 말을 한마디 보탰을 뿐인데 제가 갑자기 거기를 한 달 만에 4억을 올린 사람이 됐었네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주목할 만한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네. 이곳 봉선동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입지 분석을 할 때 교통, 교육, 상권, 환경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지역들이 미래에도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는데 교통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있는데도 지하철 역세권이 큰 프리미엄이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출근하기 위한 지하철이어야 되는데 서울처럼 강남까지 하루에 최소한 300만 명 정도가 출퇴근을 해야지 지하철로서 의미가 있는데 광주는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남구 봉선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아예 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죠. 교통에 대한 중요성들이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다는 것들이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서울 수도권은 교통 프리미엄이 되게 높고요. 부산까지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데 그 외의 광역시들, 울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는 역세권 프리미엄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중요한 프리미엄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상권인데 상권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있음으로써 좋은 상권이 있고요. 주거지 입장에서 보면 그 상권이 있으면서 나쁜 상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상권들은 뭐냐면요.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의 교육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술집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예. 네. 술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무튼 근데 술집이나 노래방이라든지 특히 퇴폐 안마실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게 되면은 이제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술집 단란주점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업시설이 아니라 은행, 병원, 그다음에 우리가 딱 필요한 상점들 그 정도까지 있는 상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혐오 시설들이 적고 좋은 상권들이 많은 상권들을 찾다 보면은 봉선동이 제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가 제일 중심지고 상권이 제일 큽니다.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남구보다 조금 떨어진 게 뭐냐면은 이런 좀 혐오 시설들이 섞여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플러스의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교육 환경이 좋은 입지를 찾다 보니까 봉선동이라는 지역이 그래도 그나마 환경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것까지가 제 책의 내용이라든지 제 강의의 메인 내용이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저는 틀린 말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안 찍어주셨다고 하는데 네. 책의 광주광역시 파트가 4장 반인데 2장이 봉선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담아져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사세요가 아니잖아요. 이런 입지 환경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은 모으고 나쁜 것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그 입지가 남았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인 새 아파트, 10년 차 미만 아파트들이
그쪽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전후로 많이 입주를 했는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000년도 전후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았고 남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2010년도 전후로 입주했던 아파트들이 좀 존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서구라든지 뭐 광산구라든지 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가 또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주변 또 환경들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역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은 광주광역시 자체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처럼 고착화된 곳이 아닙니다. 초기 단계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비싸잖아요. 네.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도 수영구나 해운대구가 압도적으로 비싸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부산보다 더해요. 수성구가 정말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근데 광주는요, 압도적으로 비싼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데들이 더 많이 비싸질 거고 조금 덜 좋은 데들이 덜 비싸질 거거든요. 스펙트럼이 넓어질 텐데 아마 10년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가격이 아직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0년 정도 동안에 오르고 내리고 반복할 겁니다. 아마 지금 광주 본선도 조정을 당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격이 확 올라갈 때는 거품이 늘 생기거든요. 거품이 빠질 때까지는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오를 텐데 그때 올라갈 때는 전과 다릅니다. 올라갈 것들은 올라가고요. 전에 올랐는데 안 올라가는 것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광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대략적으로 광주에 대한 이야기 책에서 언급하신 것들 네. 다 살펴본 것 같고요. 네.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광주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아파트라는 상품이요.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2000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미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도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제서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봐야지 그때부터 알거든요. 좋은지 나쁜지를.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아야지 아파트 상품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데 광주는 아직까지도 다세대 빌라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신 분들이 다시 이사 가실 타이밍이 안 됐어요. 아마 이제 2020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질적인 시작이 시작될 텐데 그 전에 좋은 물건들이 어딘지 좋은 입지가 어딘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특정 입지를 교란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실거주 입지를 선택하실 때는 그런 4가지 기준을 좀 부합하시는 입지들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으로 내 집 마련할 때는 좀 그런 입지들 하실 때는 좀 더 많이 고려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광주 특강을 갔다 왔어요. 지금도 사열 아파트는 있다. 출판기념회 갔다 왔는데 그때 해주셨던 질문 하나만 좀 방송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셨는데 남자아이죠. 그래서 남자아이였는데 이분은 학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광주는 학군에 관심 많으신 부모님들이 일단 많다라는 하나 정보를 드리고요. 네. 이분이 검토하셨던 입지 중에 하나가 광주 북구의 일곡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곡지구는요, 국구에서도 남자 학군으로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다 구축이에요. 20년 차가 넘었어.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아이가 지금 4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나 학군 정도를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10년, 그쵸? 15년.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들이 보통 40년 차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 들었을까요, 제가? 제가 뭐 빠순이 속을 모르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입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40년 차가 돼도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서울의 강남구의 대치동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지역 수요가 배우 수요가 많아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일곡지구가 남자 학군으로 좋지만 그때까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옛날부터 좋았던 학군이 아니라 최근에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 이게 학군들이 정비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광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남구 봉선동이 강남의 대치동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구의 새로운 지역들이 생길 것인지.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교통, 교육, 상권 환경이 다 겹쳐져야 되는데 뭐가 하나씩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남구 같은 경우는 교통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이 개통이 추가된다. 계획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완벽한 입지가 되는 것들이고요. 아니라고 하면은 기존 지하철 입지에 학원가가 생길 만한 입지에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입지를 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광주가 초기라고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 선택의 여지가 많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지역의 한 가지 장점만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하철 2호선이 생길 입지들을 한번 찍어보시고 그 입지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고 지하철 1호선이 있는 입지 중에서 괜찮은 입지 골라보시고 두 가지 정도만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신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울산광역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네. 듣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책에 이제 다음 도시들이 예고가 돼 있잖아요. 저희가 순서대로 가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좀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사시는 분들은 좀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달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블로그라든지 개인적인 쪽지를 많이 받는데 너무 많이 받아서 답글을 못 드릴 텐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팟캐스트 방송이니까 팟캐스트 통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팟캐스트로 답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드리면 되겠네요.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구축 아파트 매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반면 청약 시장은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주하실 희망하는 새 아파트를 그것도 2년 전 가격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청약 시장. 게다가 정부까지 나서서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은 청약 당첨자들을 부러워만 할 뿐 실제 청약을 하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청약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전문가 아임해피 정지영 대표의 신간 대한민국 청약지도입니다. 대한민국 청약지도에서는 최근 인기리에 마감되었던 분양단지의 최저 가점과 경쟁률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완벽하게 분석했음은 물론 2019년 시도별 분양 예정 단지를 빠짐없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전문가도 제시하지 않았던 서울 내 최저 가점 지도를 특별 부록으로 제공합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핵심 청약 부동산 정보와 수많은 청약 당첨자들을 배출해낸 청약 당첨 비법을 이 책 한 권에 아낌없이 담아냈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청약 당첨 전략의 모든 것. 대한민국 청약 지도.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최고의 책이 될 것입니다. 박시용의 세상 답사기.